지금 저기 뭐야 제가 이 도로도 그렇고 농지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정규 강의를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정규 강의 들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으로 올려놨거든요. 동영상 쳐갖고 이정지에 쳐갖고 농지 이런 게 쳐보면은 제가 한 과목을 가지고 보통 그 8번을 강의를 해요. 8번을 강의를 한 거를 1시간씩 짜면은 16번이에요. 그러니까 16번 강의를 처음부터 다 듣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무언은 어떻게 된다는 걸 금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제가 코로나가 조금 좀 만약에 잦아든다 그러면 저도 지금 저기 뭐야 8월 달이면 백신을 2차 맞거든요. 맞고 나면 이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2차 백신까지 다 맞고 나서 9월 달쯤 된다 그러면 조금 된다 그러면 이제 정규 가는 걸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특수 경매를 해서 제 얘기를 알아들으려면은 그 제가 이런 경매 일반적인 강의한 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거를 8시간을 강의를 한 거를 지금 단박에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죠. 그러면. 하여튼 간에 1973년도부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려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개혁법 때였거든요.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불법이 아니었었어요. 언제서부터 하냐면은 1973년 1월 1일서부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작될 때부터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시작이 되기 전에 건물이 지어진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 지은 것이 불법이냐 농지법의 불법이냐 아니냐를 보려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물을 지었을 때 이미 지어진 것이다 하게끔 되면 농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법이 그렇게 된 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하셔서 저걸 그렇게 깎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진 찍을 때 64년도부터 갖다 설명하게 나온다고 하셨나? 67년도 게 있고 69년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67년도 69년도 뽑은데 69년도는 확실히 나빠요. 그 67년도 뽑은 건데 이거는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어떻게 띄었으니 67년도도 오고 69년도도 없다는 거야. 언제 게 있느냐 그랬더니 54년도 게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럼 몇 년도 게 최근도는 몇 년 그랬더니 73년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73년도 거 보자. 73년도 거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일이 넘었으면 변화점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저기 법률로 보면 73년도 8월 1일날 찍은 거거든요. 원래는 74년 1월 1일에 되는데 73년도 8월 1일에 찍었는데 이미 도로도 되고 건물도 다 돼 있다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 안에도 그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요 집 말고도 요 집인데 요 집 말고도 이 집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때 여기 보면 날짜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78년 8월 16일 촬영 일자 이렇게 나와요. 경북 구미 신장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이거는 원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은 유치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있는데
3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주엽이라는 사람이 대학력 없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2016년 11월 29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6년 3월 1일, 그러니까 한 7개월 전쯤에 설정을 해놓고 여주어미가 전입신고를 했죠. 해놓고 경매가 신청이 되니까 여주어미가 2021년, 그러니까 16년에서 21년은 5년이 지나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니까 유치권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다시 말하면 법률적으로 보면은 세입자가 유치권 신청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살다가. 그럼 우리가 얼른 보게끔 되면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유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입자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인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집을 다 지어서 준공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설정을 해서 쭉 오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유치권이라는 걸 신청했을 때 이 유치권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매 개시 이전에 경매 개시 이전에 전입을 했고 경매 개시 이후에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등록 전입자 여주업의 거주 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게끔 되면은 유치권자 여주업이 유치권 신고서 제출한 게 2021년 4월 15일에 했죠. 채권자가 2010년 6월 17일 날 그 유치권 배제 신청했죠. 나오지 않습니까? 날짜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전원주택식으로 지어진 이 집인데 여기 보면은 제시의 건물이 나오죠. 여기 제시의 건물이 나오죠. 여기 제시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처마 달아낸 이런 건물, 여기 처마 달아낸 이 제시의 건물, 이런 건물은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처마 달아낸 거, 문짝 바꾼 거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유치권으로 한번 입찰에 들어가서 유치권이 뭘 유치권했냐고 한번 붙어보고 또 지금 돈 빌려준 쪽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했을 때는 서류를 다 집어넣고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넣겠죠. 저는 뭐 3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 1억을 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는 한번 붙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천한 겁니다. 경상남도 창원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아파트가 우리가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은 보통은 보게끔 되면 현재 가격의 90% 정도는 낙찰이 되죠. 그러면 그렇다는 건 여기 보면은 현재 64%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3,800만 원을 청구했죠. 취하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사서 3,800만 원을 우리가 팔고 나올 수도 있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90% 정도에는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취하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잔금 안 내고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는 거, 도장을 찍어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을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는 다 팔았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90% 정도는 팔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악의 경우를 맞춰서 가격을 정해서 입찰에 들어가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우리 그 이번에 부산에 나가서 창원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여기 아파트가 조금 옛날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아파트긴 한데 이 마산역하고 가깝더라고요. 마산역에서 5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산역 앞이.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시를 보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 한산섬에 밭이 589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589평이면 약 600평 정도쯤 되는데 낙찰을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한 3등분을 해서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땅과 이렇게 땅과 여기하고 합쳐서 있는 거거든요. 이 밭이죠, 그냥. 한산도죠. 섬입니다. 섬의 땅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고 매도하면 잘 팔려요. 자연 취락 지구는 일종 일반 주역과 같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덟 번째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대지가 29.9평, 약 30평 정도가 토지만 내각으로 나왔는데 폐 창고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땅이 30평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작습니까? 저는 땅 30평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60평이 있으나 30평이 있으나 2층짜리 집 하나 지어놓고 쓰고 있으면 다 마찬가지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2,400을 가지고 땅 30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문 기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낙찰을 받아서 이 건물을 허물고 2층으로 깨끗하게끔 전망이 있는 2층 집을 지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땅이 다시 말하면 상속을 많이 받아서 조가리로 남아있어서 주인은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이 여러 명이라고 뭐 우리는 낙찰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 취작지구인데 자연 취작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 일반 주거지가 똑같다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이런 땅이 도로변 옆에 이렇게 있는 땅인데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이 창고가 있는 폐창고가 있는데 이거 그냥 허물고 여기다가 한 2층으로 깨끗하게 지어도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마당에다 차 한 대 들고 2층을 딱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